저희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핫했던 기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항공 우주 쪽이 사실 지난해부터 꽤나 강했는데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항공 우주 쪽도 한번 볼까 하고 다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이 있으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은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꼽으시나요? 네, 저도 우주항공은 뭐 여전히 살아있다. 세트랙 I로 꼽아왔습니다. 네, 세트랙 I. 이민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트랙 I입니다. 보니까는 오늘은 2% 상승세 그리고 뚜렷한 뭔가 수급의 움직임은 없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네요. 네, 우주항공으로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만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시장의 움직이는 방향성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뭐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나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요즘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좀 살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우주항공이 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한 3주 전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취임일 당시에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뭐 이런 멘트를 좀 내밀면서 결국에는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하겠다라고 은연중에 좀 제시를 한 거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세트랙 I를 갖고 온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체계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또 보여지고 2021년도에 한화에 인수가 되면서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자체가 지분을 3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대 주주,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우주항공 나도 좀 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트랙 I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는 세트랙 I의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스페이스 IT라는 건데요. 이게 0.3m급의 관측 위성이라고 불리는 건데 0.3m급이라고 하면 좀 알아듣기 어려우시잖아요. 가로 세로 30cm, 30cm를 한 픽셀로 딱 해상을 시키는 건데 그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주에서 촬영해가지고 사람을 인식할 정도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관측 위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0.3m급 관측 위성은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위성의 강대국들만 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술력을 세트랙 I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실적을 살펴보자면 세트랙 I 실적이 여태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2분기 까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고 보시면 2024년도 3분기와 4분기에 연속 흑자의 금액은 좀 작습니다만은 흑자가 좀 나와주면서 이번에 이 스페이스 IT를 좀 발송을 시키고 스페이스 X에 태우는 겁니다. 스페이스 X 로켓에 태워서 발송을 시키면은 거기서 연간에 한 1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SM입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95,000원대를 넘어섰고 장중한 때는 지금도 95,00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SM도 보니까는 지난해 고점이 9만 원대였는데 이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한령 해제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제 어떠한 좀 포커스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미묘한 좀 트렌드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이민정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엔터 쪽은 계속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정적인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 한마디에 뭐 전력기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오늘도 하루 종일 뭐 로봇 갔다가 갑자기 뭐 다른 쪽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는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특히나 그 중에서도 SM을 제가 꼽아온 이유는 SM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SM이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의 특성상 미국보다 아시아 쪽에 인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의원식 의장이 아시아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시진핑 주석을 좀 만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10월 달에 경주에 오펙 정상 회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시진핑을 좀 초청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주가가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있고요. 특히나 SM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중에서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에스파가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0월에 에스파가 미니 앨범까지 발매를 했는데 그 10월 달에도 중국 텐센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더군다나 지금 하츠투 하츠라는 SM의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가 준비가 돼 있고 4분기에는 또 남성 아이돌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고연차라고 불릴 수 있는 에스파가 앞에서 좀 끌어주고 그 다음에 좀 돈벌이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저연차 아이돌들이 이제부터 데뷔를 시작하면서 SM의 전체적인 이 실적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SM을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많이 당했죠.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틀어져 버리면 이런 종목도 우르륵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업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번 한알령 해제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M은 아니지만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어저께 중국 웨이보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게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알령의 기대감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SM의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저점이 나와 있고 보통 엔터하면 뭐 하이브 이쪽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앞으로 중국이 많이 열린다면 SM 쪽이 가장 주가의 반등성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SM, FNF 중국향으로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FNF라는 기업은 조금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역성장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2024년도에 내수 경기가 많이 얼어붙다 보니까 영업 환경 자체가 의류 쪽은 확실히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돈을 덜 쓰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FNF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성장률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중국은요 4분기 때부터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비 증작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일한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법인 FNF는 5% 성장을 이뤄냈고 현재 FNF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MLB라는 메이커 아시죠? 야구 그 구단들 그려 있는 그 MLB 쪽은 원래 성장이 돼 있지만 현재 FNF에서 키우고 있는 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그쪽에서 현재 중국 직영점이 5개인데 2025년도엔 100개 정도로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FNF의 실적 방향성만 좀 참고하시면 지금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좀 내려와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